안녕하십니까. 조금 전에 나갔던 후토크 영상 잘 보셨나요? 이번엔 16일 새벽에 열린 나폴리와 엘라스 베로나의 경기에 대한 현지 반응들을 모아왔습니다. 자, 이 경기는 0대0으로 비겼어요. 나폴리 입장에서 훨씬 더 순위가 낮은 하위권에 있는 베로나와 비긴 건 당연히 손해고 실망스러운 결과죠. 하지만 나폴리가 그렇게까지 실망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유, 이것은 앞뒤에 열리는 밀란과의 챔피언스리그 경기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베로나전에는 2진급을 냈기 때문입니다. 물론 2진급이 나왔어도 이기는 게 최선이었겠죠. 하지만 못 이긴다고 해서 약간 감수하고 감독이 낸 라인업이기 때문에 선수들을 문책하거나 할 일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짐작이 됩니다. 다만 이제 김민재 선수는 원래는 주전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경기 풀타임 뛰었어요. 앙드레 프랑크 잠보 안기사와 함께요. 이 두 선수는 챔피언스리그 8강 2차전 경기 출장이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김민재는 경고 누적으로 인해서, 안기사는 앞선 1차전 퇴장으로 인해서. 그래서 이 둘이 어차피 챔피언스리그 못 나오니까 이번 경기에서 베로나전에서 2진급 선수들을 이끌어줘라라는 중책을 맞고 경기에 투입이 됐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김민재 개인의 경기력은 괜찮았어요. 무실점도 했고 빌드업도 팀이 잘 안 되는 상황인데 김민재가 정말 많이 관여해서 조금이라도 매끄럽게 만들어 놨거든요. 하지만 결국 마침표를 찍어줄 공격수가 없는 것이 어떤 큰 한계로 다가왔습니다. 자, 먼저 이 경기 끝난 뒤에 루치아노 스팔레티 감독이 한 말 중에서 김민재가 거론된 부분을 살짝 읊어보겠습니다. 자, 이 경기 끝난 다음에 경기 얘기를 하다가 역시나 챔피언스리그 데뷔에 대한 얘기가 안 나올 수가 없었어요. 스팔레티 감독이 다들 지난 밀란 대 나폴리 경기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실 것이다. 불운하게도 우린 김민재와 안기사를 잃었다. 우리에겐 아주 중요한 선수들이다. 누구도 이 선수들을 돌려줄 수가 없다. 라면서 이제 돌이킬 수 없는 타격을 자기 팀이 입었는데 이거 어떻게 보상할 거냐? 라는 강한 불만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판정에 대한 불만은 충분히 있을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김민재 선수가 돌아오는 건 아니죠. 스팔레티 감독은 그 밖에 데 라우렌티스 회장에 대한 질문도 받고 답변을 해야 했는데요. 최근 나폴리 팬들이 구단의 어떤 정책에 반대하고 불만이 심해서 응원도 제대로 안 하고 구단과 좀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는 얘기 좀 뉴스에서 보셨나요? 그래서 데 라우렌티스 회장이 서포터들과 직접 만나서 대화를 좀 나눴다고 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스팔레티 감독에게 질문이 들어갔는데 감독의 답변이야 당연히 팬들을 존중한다는 그런 약간 뻔한 내용이었고요. 구체적인 내용은 추후에 기사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후스코드에서 제공하는 김민재 선수의 이날 평점, 그러니까 AI 평점과 그리고 세부 스탯을 보겠습니다. 평점은 6.8로 좀 준수한 편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패스 성공률이 94%로 이날 선발 선수 중 2위인데 94면은 어떤 경기에선 충분히 1위가 될 수 있는 굉장히 높은 수치죠. 그 다음에 정확한 패스가 101회로 이 경기 2위, 볼터치 115회로 이 경기 2위였습니다. 이 볼터치와 패스 횟수는 모두 주황 제주스에게 밀린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제가 봤을 때 체감이나 이따가 만나보실 현지 기자들의 코멘트도 그렇고, 횟수는 제주스가 많았을지언정 실제 빌드업 관여도, 빌드업 개입도, 기여도는 김민재가 더 높았다라고 보는 여론이, 그런 분석이 대부분인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김민재 스탯을 계속 보면요. 공중볼 획득 1회, 태클 2회 시도에서 모두 성공, 걷어내기 1회 성공, 가로채기 1회 성공, 이런 준수한 스탯을 남긴 경기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평점으로 가죠. 스카이스포츠 이탈리아 평점, 제가 늘 가장 먼저 말씀드리는데, 이 매체는 한 팀에서 제일 잘한 선수 옆에 MVP라고 써놓거든요. 김민재 MVP입니다. 김민재가 MVP, Most Valuable Player로 선정이 됐고요. 김민재가 혼자 평점 7점으로 나폴리에서 가장 좋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그 뒤에 6.5점에 디루렌조와 오시멘 등이 있고요. 6점에 제주스 선수와 스팔레티 감독 등이 있고요. 5.5에 앙기사, 데메, 엘마스 등이 있습니다. 제가 5.5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 3명을 굳이 거론한 이유, 앙기사, 데메, 엘마스는 이날 주전 미드필더 3인 조합이었거든요. 4-3-3 포메이션에. 그런데 이 셋이 죽을 썼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센터백이 수비 부하도 늘어나고 빌드업 부하도 늘어나죠? 그 두 가지 부하를 모두 김민재가 잘 감당해줬기 때문에 이 매체는 김민재에게 굉장히 높은 평점을 준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미드필더들이 반식물 상태면 김민재가 혼자 다 한다 이거죠. 다음 유로스포르트입니다. 유로스포르트는 김민재에게 6.5점을 줬어요. 우리가 많이 보는 점수, 센터백이 상당히 잘했을 때 나오는 그런 점수죠. 평가도 보겠습니다. 후방에서 공을 전달할 때도, 심지어 직접 전진할 때조차 실수를 하지 않았다. 신체적인 압도를 했다라는 평가입니다.
김민재 선수는 이 말대로 드리블을 통한 전진의 비중이 상당히 높은 경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게 뭐 어떤 변덕 때문에 튀고 싶어서 그러는 게 아니고 팀 사정상 로보트카가 없고 누굽니까? 덴메가 들어온 중원 조합이 빌드업을 제대로 하지 못하니까 김민재가 내가 한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공을 끌고 정말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빌드업도 성공하고 또 앞쪽에서 압박도 하고 또 이제 중요한 세트피스를 얻어내는 반칙도 이끌어내는 등 다양한 방면에서 공격적인 활약을 해줬죠. 참고로 이 매체는 유로스포르트는요 제주스에게 6점을 줬어요. 근데 그러면서 평가가 이렇습니다. 김민재가 옆에 있어서 더 쉬웠다. 김민재는 요즘 이 정도의 대접을 받고 있는 그런 수비수입니다. 자, 다음 뚜또 메르카토 웹의 평가를 볼까요? 김민재 역시 6.5점을 줬고요. 이 말이 재밌습니다. 여전히 밀란에게 화가 나 있는 김민재라고 하네요. 지난 13일 밀란과의 챔피언스리그 8강 1차전에서 거친 플레이를 한 것도 아니고 보통 파울하고 이제 자기陣으로 돌아가면서 이렇게 팔을 휘두르는 게 어떤 주심에 대한 도발로 간주가 됐던 걸로 우리 짐작하고 있죠. 그래서인지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그 다음 이어가면요. 절대로 수비에 있어 실수를 하지 않으며 경기 끝날 때까지 계속 수비 위치를 전진시켰다. 수비 라인을 앞으로 밀었다는 거죠. 수비 라인이 경기 끝날 때쯤이 되면 뒤로 처지기 쉽습니다. 힘들기도 하고 수비수들의 집중력도 떨어지니까. 그럴 때 라인을 계속 푸쉬할 수 있는 것은 체력, 지구력, 그리고 정신력이 모두 보통 이상으로 굉장히 비범한 선수일 때만 가능합니다. 김민재가 그런 선수라는 거겠죠. 그래서 김민재는 6.5점을 받았고요. 디로렌조 오시멘과 더불어서 팀 내 최고입니다. 6에 제주스 등이 있고 5.5에 안기사 등이 있고요. 5에 라스파도리, 로사노 2명이 있는데 이 2명은 이번 경기에서 3톱 중에 2명이었죠. 왜 팀 경기가 팀 공격력이 개판이었는지 평점만 봐도 진작이 됩니다. 공격수들이 좀 못해줬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참고로 오시멘이 여러 매체에서 거의 최고 점수를 받고 있는데 뛰는 시간 짧고 유효슛도 없었지만 골대를 강타슛을 비롯해서 충분히 경기 흐름을 완전히 바꿔줬기 때문에 좀 높은 점수가 나온 것 같아요. 또 이 경기를 토대로 중으로 다가오는 이제 밀란과의 챔피언스리그 8강 2차전도 준비해야 되다 보니까 여러모로 좀 의미가 많이 부여된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칼추메르카토입니다. 칼추메르카토 김민재에게 6.5점 줬는데요. 간단한 평가 이렇게 써 있습니다. 몸싸움 절대 안 짐이라고. 몸싸움 별로 하지도 않는 것 같긴 한데 아무튼 맞는 말이긴 하죠. 김민재는 어지간하면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매체는 디로렌조에게 7을 줬어요. 그 다음에 김민재와 제주스가 똑같이 6.5다. 납득이 잘 안 되는 점수일 수도 있습니다만 일단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5.5에 로사노와 라스팔레티 감독 등이 있고요. 5에 라스파도리가 있었다. 여기도 제주스를 평가할 때 김민재가 같이 거론이 됐어요. 제주스는 거의 김민재랑 세트예요. 김민재가 아프면 제주스는 기껏해야 한 감자튀김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 대접을 받고 있는데 평가가 어떻게 돼 있냐 하면요. 밀란전에 대한 리허설인 셈이었다. 출장 정지 김민재를 대체해야 하는데 경험을 살려서 흠없이 해낼 수 있을지가 시험대다 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이건 맞는 말이죠. 김민재 선수가 정지를 먹어서 경고두적으로 정지를 먹어서 챔피언스리그 8강 2차전 못 나오는데 그 자리를 아마 제주스가 대체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날 김민재 제주스의 조합은 라흐마니에게 휴식을 주는 차원도 있지만 제주스의 경기 감각을 미리 올려놓는 그런 차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주스가 얼마나 잘했는지는 좀 이견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날은 상대 공격수가 약하니까 괜찮게 했을 수 있는데 지루와 레앙을 또 브라임 디아스를 막을 수 있나? 제주스가 조금 좀 불안하긴 합니다. 칼초 나폴리 24 지역지로 가보겠습니다. 김민재 선수에게 6을 줬어요. 그게 높진 않죠? 근데 이 매체는 자주 그런데 모든 선수가 다 좀 짜기 때문에 6인 겁니다. 팀 내 최고가 6.5인데 디로렌조랑 오시멘이 받았고요. 6에 김민재, 제주스, 폴리타노, 크바라첼리아 그나마 잘한 선수들이 있습니다. 김민재에 대한 평가 이렇게 돼 있네요. 수비 위치에서 상대 공격을 다 막았다. 하지만 대부분의 역할은 또 빌드업이었다. 공을 가지고 올라가기도 하고 빠른 발로 연계도 했다. 탄력이 있었다. 이런 평가입니다. 대체로 맞는 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좀 눈에 띄는 건 5.5점을 받은 스팔레티. 스팔레티 한창 팀 잘 나갈 때 연승할 때는 명작이라고 칭송 엄청 받았는데 어쩔 수 없죠. 요즘에 팀 성적이 안 좋으니까. 물론 엄청나게 곤두박질 친 건 아니지만 조금 좀 아쉬우니까 감독의 용병술에 대해서 이렇게 좀 안 좋은 평가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 칼추나폴리 1916 또 다른 지역지인데요. 제가 다 가져온 건 아니고 김민재 부분만 가져갔습니다.
김민재에게 6.5점을 줬고요. 빌드업 할 때 굉장히 주도적이었다. 하지만 마지막 패스는 자주 실패했다라고 했는데, 마지막 패스가 자주 실패했나? 뭐 다 성공하진 않았습니다만, 뭐 그거는 거의 A 패스, 즉 성공만 한다면 결정적인 득점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그런 류의 패스들이었기 때문에 이 패스가 잘 안 들어간 것은 뭐 충분히 참작할 만합니다. 칼치 나폴리 1916은 또 재밌는 게 제주스에게 김민재랑 똑같은 6.5를 줬는데 여기도 약속이나 한 것처럼 김민재에게가 빠지지 않습니다. 공중볼을 딸 때 김민재보다 덜 깨끗하지만 자기 나름의 캐릭터를 살려서 잘 해냈다라고 했네요. 자, 이렇게 현지 반응들 경기에 대한 거 살펴봤고요. 한 이틀 지난 거지만 가제타 델로 스포르트라는 현지 일간지와 인터뷰를 한 다른 구단 레전드가 김민재 얘기를 해서 간단하게 전해드립니다. 아리스티데 과르넬이라는 인테르 밀란의 레전드 수비수인데 형년이라고 하면 안 되죠. 현재 85세, 완전 할아버지세요. 이분이 인터뷰를 했는데 인테르의 후배 수비수 슈크리니아르 얘기가 나오자 좀 애매하게 반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인터뷰하시는 그 인터뷰어가 그럼 어느 수비수 좋아하냐 이랬더니 두 명을 꼽았다고 합니다. 유벤투스의 브레메르 그리고 나폴리의 김민재를 꼽았다고 해요. 이렇게 세리에A의 가장 좋았던 시절을 다 본 사람들, 또 이제 원로가 된 사람들조차 김민재 얘기를 듣고 혹은 경기를 챙겨보고 또 김민재에게 하고 싶은 말들이 생겨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바로 슈퍼스타죠.